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여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이영풍 기자와 도태우 변호사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토론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토론이죠? 이 탄핵 제도를 너무 남용한다 정치권이. 그래서 뭐 현직 대통령도 그냥 날려버리고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한국 정치권이. 그래서 그 법제적인 문제를 도태우 변호사가 조금 살폈고요. 네.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지금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좀 탄핵 소추가 돼 있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좀 문제다. 그리고 이거에 결국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결국 MBC를 좌파 진영의 문화 전쟁의 진지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다. 결국은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래요. 그 MBC에서도 나왔습니까? 네, MBC 오정환 삼노조 위원장 전 위원장 나오셨죠. 네. 그래요. 예, 오늘 세미나가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이재희님이 네. 댓글 보내셨네요. 그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아니 발제한 거 아니에요? 저도 발제했지만 도태우 변호사 내용도 공부를 하고 오정환 MBC 삼노조 위원장 내용도 공부를 하고 예. 공부해야 됩니다. 예, 탄핵 그러면은 류여의 교수도 하실 말씀이 많죠. 네, 2020년도에 책을 썼었습니다.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그럼요. 탄핵은 무효다. 왜 무효냐면 절차상의 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알아. 탄핵 잘못된 거 알아. 뭐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하면 그냥 다 잘못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정리를 했는데요. 정준길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 공조로 적었었는데 사실 이 책을 적고 난 뒤에 제가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왜? 탄핵은 무효다라고 외치는 걸 외쳤더니요. 네.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네. 그때부터 모든 방송에서부터 저는 퇴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탄핵은 무효다를 대놓고 이야기했더니 너무 용감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부터는 방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활동이 거의 다 멈췄었고요. 혹시 당에서도 쫓겨났어요? 그건 그 전에 쫓겨났었어요. 아픈데 왜 꼭 찌르세요? 2017년 12월 26일에 쫓겨났었고요. 네. 그렇게 쫓겨나고 난 뒤에 나중에 있다가 이거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7년 1월 25일 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2017년 11월 18일 스페셜 경제라는 신문사에서 박지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없었으면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금메달을 준다면 비박계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죠? 비박계가 뭐야? 김무성이, 유승민이 그 똘마니들? 새누리당 62명. 그쵸.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요. 얼굴이 붙어 있는 걸 사람들이 많이 붙여놨었어요. 62명 얼굴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건 박지원이 한 얘기예요. 금메달을 주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때와 똑같이 오늘 우리 기자님이 하셨던 그걸 보면요. 또 똑같이 누구 탄핵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박근혜 정권 탄핵 때는 최순실 씨를 끄집어내어서 진짜 사장은 최순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짰잖아요. 비선실세 프레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게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명태균도 나오고 뭐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앉아서 책을 앞에 다시 봤는데요. 쓴 지 오래되니까 저도 내용을 또 가물가물하게 된 거예요. 그 다시 봤더니 똑같아요. 지금 그 길거리 현수막 중에 진보당이 건 현수막이 있습니다. 네. 그 문구가 뭐냐면 우리는 김건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이게 딱 7년 전 그 딱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는 거예요. 최순실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원래 최서원이거든요. 이름을 개명해서. 그런데도 최서원은 세련돼 보이니까 최순실로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최순실 했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예, 일부러. 그게 모든 게 프레임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프레임을 똑같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아까 우리
이영풍 기자 말씀 중에 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는데 이 사람 뭐 내가 입 열면 한 달 안에 대통령 탄핵당한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죠. 아니 그러고 난 뒤 조금 있다가 그건 농담이래요. 아, 그래요? 아니 조금 있다가 농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더 웃긴 얘기예요. 인터뷰를 할 때 농담으로 인터뷰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러네. 아니 지금 누가 인터뷰를 할 때 만약에요 박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영풍 기자님이 한참 얘기하시다가 농담이에요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러긴. 쫓아내겠죠. 나가라고. 아니 하겠죠. 여기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정확하게 해야죠. 아니 말하다가 시큰 얘기해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 한 다음에 농담입니다 하면은 그거는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해서 안 될 건데 갑자기 농담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명태균이라는 자가 지금 뭐 텔레그램 많이 가지고 있다고 네. 슬쩍 흘리잖아요, 그죠? 그게 전형적인 보면은 이 사기꾼 브로커들 하는 짓입니다. 그게 내가 이런 비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건들지 마. 창원지검이 나를 수사하고 있지만 나를 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한 달 만에 하야한다. 이거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텔레그램 가지고 다 까봐 그러면은 제발 좀 오픈해줘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그 자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다 좀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목도리 도마뱀 같은 거네. 도마뱀이요? 네. 왜요? 그 저기 겁먹으면 목도리 이게 막 이렇게 커져. 나 엄청 센 놈이라고. 너무 귀여운데요? 아니 갑자기 겁먹었는데 목도리를 막 두르면 사람들은 그럴 거잖아요. 귀여워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과거의 탄핵 때를 이야기했지만 그때와 똑같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주진우. 김어준 똑같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똑같은 프레임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8년 전 참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돌아보면 아픈 대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아까 박지원이 얘기했죠. 네. 박지원이가 금메달 줘야 된다고 했던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 하고 그 62명의 그 네. 부역자 배신자들 이들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어이없이 끌려 내려와서 감옥 갔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지금은 그런 자들이 없나요? 아니죠. 어젠가요? 유승민 다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인물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신선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당대표 누구? 이재명요. 아 이재명이? 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재명이에요. 저쪽 당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니, 당대표로 가니까 박사님이 갑자기 눈이 엄청 커지셨는데 지금은 이재명이에요. 지금은 이재명. 또 네, 이재명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연기를 피우면서요. 갑자기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박사님 논평하셨지만 지금 상설 특검 이런 얘기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똑같이 시작하는데 자 이번에 국민의힘 당 안에서 여사님은 좀 조용히 하고 계셔라. 아니 있잖아요. 순방 가 계시는데 뭘 조용히 해요? 아니 순방 가서요. 외국에서 지금 외교 활동하고 계신데 조용히 하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만약에 안 나오시면 그럴걸요. 비행기 타고 가서 돈 들여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여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또 이럴걸요? 뭘 해도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장동혁. 장동혁이 또 그럽니다. 뭐 원희룡과 연관성을 찾아야지. 신조어가 그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한동훈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그 여전히 눈치를 보고는 있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 칼럼이나 뭐 조선일보 사설들이나 또는 심지어 동아일보 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이 조중동은 보수우파 신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슬슬 시동을 거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8년 전에 그 행태가 다시 불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중앙일보 칼럼 같은 경우는 어제입니까? 그 논설위원이 쓴 칼럼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기정사실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이렇게 씁니다. 글을. 근데 사실이 아니면. 근데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니면. 정치꾼들은 그렇게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 신문이 알려줘야죠. 그 알려줄 노력은 하지 않고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책임은 김건희 여사에게 있고 김건희 여사는 악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탄핵돼야 되는. 그거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게 8년 전에 똑같았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하는 뉴스들 가짜 뉴스가 그때 엄청나게 나왔어요. 뭐 37층 그리고 정윤회 사건 그뿐이 아니라 무슨 화장을 어떻게 했다, 올림머리를 어떻게 했다 시리즈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똑같은 프레임이잖아요. 반복되고 그렇게 있어요. 하고 지금 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지금 훑으면 똑같은 프레임 맞아요. 다만 이제 지금 그러면 그 책 제목을 2024라고 살짝 고쳐. 뭐 또 내용이 똑같다며. 사람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어. 등장인물 다시 쓰면 안 될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도 좀 팔리기 그때는 1등 했어요. 다시 쓸게요. 저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젠 탄핵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아서 그래요? 탄핵은 무효다가 아니고요. 제목을 바꿔야 돼요.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하긴 8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아이 참네. 저는 정말 정확하게 아는 게요.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진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당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또 속을 것 같니? 또 속을 것 같니? 근데 저 이거 하나만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탄핵안을 검사들은요. 기소를 시켰다가 무죄가 나오면 자기네들 징계받아요. 징계받지. 네. 그런데 탄핵을 했다가 탄핵이 안 되면 자기들도 징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왜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 돼요? 국회의원 탄핵시키자고 한번 하면은 탄핵시킬 국회의원 엄청 많을걸요? 그러니까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검사들 그때 탄핵안 올렸는데 안 됐잖아요. 전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이 안 된다. 절대 탄핵이 안 될 거다라고. 우리 근데 별 근거는 별로 없어. 고성국이 네. 있잖아 말고는. 우리- 저 그다음 근거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다음 또 우리 근거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학습 효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음. 하다가 당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수 세력, 보수 우파 세력을 지탱하는 세력이 여러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보수 우파 진영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북한산 밑에 가서 무당하고 구됐다더라. 이러면 급속하게 무너지거든요. 지지가. 그런 가짜 뉴스를 박근혜 퍼뜨렸죠. 대통령 공격할 때 그런 식으로. 공격할 때. 네.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박근혜 지지를 처리하게 대통령과 만드는. 분리시켰지. 분리시키고 음. 또 사실 이제 자유우파 진영이 사실 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성추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크리티컬하지 않습니까? 정윤회하고 소공동 특급 호텔 맨 꼭대기에서 7시간 동안 연애했다더라. 그것도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런 가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지지를 철회하거나 상당히 거리를 두게 되고. 뭐 그 이후에 뭐 결정판이 뭐 주진우가 나와서 야, 이 다음에는 뭐 야동 나옵니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그냥 마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처음에 가짜 뉴스네. 그러니까 지금 알면서도 이번은 안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죠. 제가 또 근거를 하나만 댈게요. 어젠가요? 국감에 이진숙 장관님이 나오셨죠. 예,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죄송해요. 8년 전에는요. 우리가 보수 우파, 자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순했어요. 어느 정도 순했냐면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아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가서 열심히 하세요 이러거나 전투적인 모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장면 보면요.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손을 내밀고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 나도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일 못하게 한 건 그쪽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수 우파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탄핵되는 사람들이 쭈삣쭈삣해서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웬만큼 누가 딱 치고 들어오면요. 약간 전투력이 뿜뿜하면서 확 막는 그 아스팔트에서 단련이 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는 탄핵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 의결이 돼서 그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무정지된 사람을 왜 국회에 불러? 그래서
뭐 자기들이 직무 정지를 시켜놓고 왜 2달치 월급을 이틀 일하고 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왜 직무 정지를 왜 시켰냐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그런데다가 뭐 유튜브 출연했다고 또 그거 가지고 난리잖아요. 전 그거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그날 제가 와 있었거든요. 그날 와 있었는데 그날 포차할 때 장면이 예, 여의도 포차 나왔잖아요 방송에. 아 그거 빼고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고성국 TV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방송 뭘까? 댓글 아니, 그래서 보셨습니까? 뭐 저희가 한 방송이긴 하지만 이게 공격받을 만한 무슨 빌미라도 좋나 싶어서 우리가 여의도 포차 영상을 꼼꼼하게 봤잖아요. 없어? 아주 훌륭하던데. 없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근무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녁 시간대에 와서 프리하게 개인적으로 방송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아니, 자기들은 김어준 방송에 다 나가고 그랬어요. 아니 뭘 이런 걸 공격을 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박사님이- 공격거리가 없는가 봐. 허접하죠 논리가. 박사님이 시키신 줄 알았어요. 우리 방송 200만 가게 좀 이렇게 띄워달라고요. 광고 제대로 됐습니다. 나 이런 참내 정말.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방송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또 모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나가는 건 좀 자중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쪽은 분명히 우리 쪽이 아닌가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서 복무에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참. 유튜브 나와서 뭐 방통위 관련 일이나 또는 미디어 관련 그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렇죠. 예. 유튜브 나왔다고 뭐 그런 소리 하는. 네. 상당히 저는 아무튼 좋았어요. 부적절합니다. 그거는. 예. 전에 이진숙 위원장님이 고성구 TV 나오셨을 때 뵙고 인물감이라는 것을 알아봤답니다. 해분님이 그래요. 예. 자, 이재명이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유 교수? 그러니까 원래는요 재판부 기피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은 사실은 이제 찍힐 때도 찍힌 상태예요. 이걸 너무 카드를 많이 썼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변호사를 바꾸는 건데 그것도 변호사를 바꾸는 거다. 네, 변호사 바뀌어가지고 변호사가 기록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먹힐 거예요. 그 재배당 그 심리할 때 네. 보니까 변호사가 신진호 판사한테 얘기할 때 엄청 쪽팔려 하면서 얘기하던데. 변호사도 생각이 있어요. 글쎄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변호사가. 그건요. 웬만한 후한무치 아니면 이제는 창피해야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럼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재판부 쇼핑합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가당치도 않는 거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저기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공범이면 같이 유죄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맞습니까? 그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신진우 부장판사 네. 이 재판부가 네. 이 사건에 대해서 확증 편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유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9년 6개월 그때 1심 선고났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훤히 아는 소위 말해서 일타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재판을 해야 재판을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오게 되면 또 그 다 기록 검토해야 되니까 또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자, 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하루 종일 문다희 때문에 또 시끄럽다 그러는데, 예, 이영풍 기자. 이 문다희 씨가 그 이제 CCTV 막 찍힌 거 보면 지금 언론사 신문 이 인터넷 신문을 보면 제가 놀라는 게요. 독자 제공 사진이 막 나옵니다. 독자 제공. 그러니까 이 문다희 씨가 지금 우리 국민의 공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의 뭐 상인들이나 아니 일반 시민들이 그게 문다희인 줄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이마박에다가 써놓고 다니나?
근데 보면 알아보겠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술래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저는 보면 알아볼 것 같고요. 얼굴에서 엄마 얼굴이 보이던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날 새벽에 음주 측정이 되고 기사화 되니까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나 관계자들이 뭐 자기 집에 CCTV가 달린 사람이 있던 거 찾아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막 지금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독자 제공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지금 완전 국민의 지금 공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보도를 보면은 1차는 한우 고깃집 7시에 들어갔습니다. 2차는 또 한 군데 갔는데 쫓겨나요. 주인이 술이 너무 취하신 것 같으니까 나가시죠 하니까 술 가져와 이러면서 테이블 치고 그리고 3차를 갔는데 그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주폭이라 그러지 않나? 그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그냥 꼬장 부렸다. 아니 그 무슨 용어가 있어. 그 동네에서 술 마시면서 술 마시고 하는 거요. 그 주폭인지 주폭. 뭔지 근데 있죠. 보통 주폭들은요 예. 파출소 들어가서 해요. 네, 파출소 들어가서 한 걸 보통 주폭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폭 파출소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거기 같이 동석했던 남자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이게 수상합니다. 네. 그 CCTV 뭐 독자 제공 사진에 보면은 좀 검은색 계열 옷을 상하의를 입고 있는데 약간 그 힙합 노래하는 사람 같은 그런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아니 문다혜 씨가 지금 나이가 41살인데 저런 옷을 입은 남자하고 그 시간대에 어떻게 술을 마시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기자님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그 문다혜가 무슨 자기 SNS에 글을 쓴 게 있었어요. 자기를 뭐 들여 밟고 가다 나는 뭐 발표니까는 무슨 말이다 뭐 이런 뭐 이상한 말을 한번 썼었어요. 지 앱이 때문에 그 글을 썼죠.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 보면서 무슨 말이지 했는데 캐스퍼 타고 자기가 말 타고 가다가 이거 완전히요 국민의힘을 위해서 아버지 편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 편 같아요. 문다혜 사건 때문에 네. 국감이 그냥 묻혀버렸어요. 민주당이 공세를 벌이기로 한 국감이 문다혜 사건 때문에 완전히. 근데 문다혜 사건에 입도 안 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준석 신당의 당 대표 한 마디도 안 해요. 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 있잖아요. 아 허은한 거 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한동훈이는 한마디 했나?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건 기억나요. 문다혜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한마디 했어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살인이라고. 그건 나도 기억나는데 한동훈이 한마디 했어요? 문다혜에 지금 대해서? 제가 전 기억나는 게 없는데 본 게 검색 좀 없는 것 해주세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입이 없나? 관심사가 딴 데 있나 봐요. 다 이런. 그러니까 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식이 음주를 하면 이게 로맨스입니다. 근데 남의 자식이 음주운전하면 이게 살인 행위가 되는 거죠. 전형적인 내로남불 패밀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자기 한동훈이 딸을 한마디도 안 몰랐던 했다고 댓글이 많이 그죠. 확인 아니, 댓글 올라와 말이 있습니다. 없었던 그 것 없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보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당 대표 두 사람이 말이 없네요. 그러네. 자, 그런데 그 짧게 하고 요거 짚어야 되겠어요. 그 한동훈 똘마니들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한동훈이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우리 당 의원들이 뭔 소리를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아니 된 뭔 거예요. 생각인지 모르는데 뭘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전하면서 그 꼭지 제목을 저도요 한동훈이라고 붙였어. 아니 이게 뭐야? 저도요가 뭐야? 저도요가. 그 옛날에요. 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찹쌀떡 사세요 하면 뒤에서요. 내 거도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어. 아니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맞아. 자기 걸 사라고 말을 못 하는데 부끄러운데 팔끈 들고 나온 거예요. 정말로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에서요. 모르세요? 있었어. 난 시골 산 거 아닌데. 근데 정말 자가지장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있었다니까. 뒤에서 꼭요. 내 거도 그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났었어요. 내 거도 자갈치 나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죠. 한 사람이 가면서 이 지게 같은 걸 쥐고 찹쌀떡 이러면 뒤에다 메밀묵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팀플레이라도 하지. 그러면 그래도 자기가 파는 게 뭔지는 얘기는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찹쌀떡 장사가 지나가면 자기도 찹쌀떡이라니까요. 내 거도 이런다니까요. 에이 참.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그 탄핵 관련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때워야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돈을 써야 된다.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5년 임기 계약서를 쓰신 분인데, 이 임기 계약서 종이를 그냥 찢어버리려고 지금 종북 좌파들이 중심이 된 세력들이 지금 이제 슬슬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내는 방법은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말을 하시고, 말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했습니다. 고성국 TV나 이런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친지들에게 전달하고, 그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을 때우시고, 집회 현장에 나오시고, 피켓도 드시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도 기부하시고 투자하시고, 그 이야기를 꼭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희님이 재밌는 글을 올리셨어. 한동훈 덕분에 새로운 미투가 유행할 듯. 나도요. 자, 리아 교수 마무리 한 말씀. 네, 2020년도에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을 정준길 변호사님과 쓸 때. 근데 그 4년 전 아니에요? 네, 2020년. 그 책 아직 있어요? 책방에? 이거 막 팔고 있을 건데 이건 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팔고 있을 그때 거예요. 뭐 베스트셀러였다며. 그때만 그러면 베스트셀러 하다가 다 갑자기 팔려갖고서 없는 거 아니에요? 책방에? 찍으라고 출판사 사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드리려고 오늘 제가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에필로그가요. 새로운 세상, 진정한 보수 우파의 시대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는데요. 절망 속에 빛이 있는 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과거에 유승민과 김무성을 보듯이 누가 누군지를 구분하고 진정한 보수 우파를 찾을 수 있는 바로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탄핵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예. 류여해와 이영풍이 있으니까 절대 탄핵 안 나간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